사자TV 유신쇼 유신독설 레전드. 네, 사자TV 유신독설 레전드 1부 UCC 까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핵심적으로 소송 브리핑 궁금해하시는 거 정리해서 드리고요. 1부에서 가볍게 좀 더 다른 데서 방송에서 분석을 해두는데 엉터리로 해줬더라고요. 정사겔 살인사건의 전말 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사겔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또 저하고 인연이 좋지 않은, 좋은 인연은 아닌데 그 같은 연결이 돼 있었더라고요. 참 여기저기 다 연결돼 있어요. 전할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납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사자TV 유신쇼. 투쟁! 클린 UCC와 인터넷신문 사자TV를 위해하는 세력들이 총집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탄압도 아니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클린 UCC 캠페인을 노리고 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할 수 없으며 총투쟁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이다. 투쟁! 클린 UCC 사수 지킴이 모집. 자세한 내용은 사자TV.com 메인 배너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시민단체 클린 UCC, 인터넷신문 사자TV가 함께합니다. 국정원보다 니들이 더 나빠! 브라더, 7월 19일은 안 돼 브라더. 형님, 그날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날 아니면 못 갑니다. 브라더, 그날 사자TV 유신쇼 15주년이잖아. 깜빡했습니다. 이 병신. 들어와. 가불병신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하는 애청자가 되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 7월 19일 사자TV 15주년 특집 방송 밤 8시에 방송됩니다. 브라더, 다음 날은 반값 팬종모야 브라더. 치킨 먹으러 가자. 인터넷상에서 본인이 진보 세력이다, 민주 세력이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진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수구꼴통, 그들보다 더 위험한 건 분열을 조장하는 진보 세력, 민주 세력, 가짜 세력들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음모론과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을 말을 믿었다가 경찰서에 끌려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선동에 휘둘리지 말자. 이 캠페인은 관할경찰서가 함께합니다. 너 경찰서 갈래? 경찰서! 시원하게 까드립니다. 사회 비판, UCC 비판, 클린 방송, 사자TV 유신쇼 유신독설 매주 화요일, 수요일
공사냥을 나간다. 지리산을 넘어 무동산을 지나 나도 금성산 당도원이. 다른 펜정모와 비교하면 병신. 뭐야? 반값? 10,000원밖에 안 돼. 그렇다고 3일 굶고 오면 더 병신. 유심 보며 웃으며 한잔 합시다. 사자TV 15주년 반값 펜정모 부천 빅치킨에서 7월 20일 토요일 밤 8시부터 함께합니다. 다음날 지하철 다닐 때까지 함께하니 숙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워달라, 차비달라, 밥값달라 하면 더 병신. 사자TV 15주년 반값 펜정모. 이 펜정모는 왕대가리 새우튀김으로 유명한 부천 빅치킨이 함께합니다. 참고로 돈 다 내고 먹습니다. 빅치킨에서 돈 받는 줄 아는 놈이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총 맞는다. 유신시 최고의 브랜드 사자TV 유신쇼 주간 편성표. 매주 월요일 웃다가 똥 쌌어요. 그 똥을 다른 BJ가 먹었어요. 유신쇼 전화개그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독하대야 독하해 대가리부터 존슨까지 까는 화요일 수요일 유신독설 주요 유시시 사건 사고와 시사를 풍자와 패러디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 감동과 웃음이 있는 오크가요제 사정상 잠시 못하고 있으나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질러팀과 함께하는 오크가요제. 매주 금요일 거리의 쇼 야외방송으로 펼쳐지는 거리의 쇼 홍대와 부천 현대백화점 먹자골목에서 번갈아 방송됩니다. 매주 토요일 현피토론 한 주간 주요 UCC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 현피토론. 매주 일요일 팬 또는 안티팬 시청자들과 거침없이 나누는 질의응답 최초의 자체 비판 프로그램 유신 까기. 한 주간 유신쇼와 함께 즐거운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Long time ago. 아, 간지러워. 아, 너무 행복해. 난 몸이 간지러워야 행복해. 이 간지러움을 나눠줘야 되겠다. 간지러운 요정이 세계의 섬으로 가 많은 사람에게 행복한 간지러움을 나눠주고 있어요. 행복해. 행복해. 전선이 행복해. 금 캐는 것도 행복해. 옆면이 가려워. 앞면이 가려워. 아래가 가려워. 홍콩 갔다 와야 되나?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지? 큰일 났어요. 여기저기 다 가려워하고 있어요. 큰일 났구나. 이 행복한 가려움증은 뭐지? 행복하려면 뭔가 했어야 되는데 뭐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성스러운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폭주하고 있었다. 왜 하나의 동굴에 여러 개의 탐사대원이 들어갔던 것일까? 세계의 섬의 저주. 세계 최초 성스러운 병 스릴러 SF. 그녀는 왜 해외에 갔는가? 개봉 치료. 지치고 힘들 땐 사자TV 유신쇼와 함께 하십시오. 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사자TV 유신쇼 거란노 스폰서와 사자TV 파콘TV로 꺼나본다.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준공원인어 왕대가리 새우튀김 졸라 크다네 빅치킨 유신의 피로회복 원비디 유신의 피부 깨끗해요 티스킨 웹게임은 엔젤게임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 딜러팅이 함께하무이다. 자,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이 너무 많아서요. 자, 이번 주 금요일날 밤 8시부터 특집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할 텐데 말이죠. 누가 올까?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오면 같이 까고 누가 안 오면 유신만 까고 15주년인데 뭐냐? 특집인데 뭐냐?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방금 전에 쏘신 건가요? 같이 가는 이님 팝콘 50개 감사합니다. 소중하게 방송을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밤 8시 공사 다망하셔도 이것도 15주년 특집 정모 같은 경우에는 참 드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많이 오셔서 부천 주간 날씨를 보니까 금요일 날은 흐림, 토요일은 구름 많음. 신께서 나를 도와주시네. 네, 일단은 이게 기상 예보가 거의 안 맞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부천의 금요일은 흐림, 토요일은 구름 많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듣고자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정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데 사실은 뭐 그 결과에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멀리까지 뭐 대질신문까지 뭐 오라 가라 뭐 빨리 와야 된다 가라 했었는데 결과에는 1차는 불만족했으나 뭐 1차에 뭐 끝낼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자문을 받아서 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알고 싶으신 분이 성별이 여자분부터 궁금하신 거죠? 예. 제가 총 4건을 했습니다. 4건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데 4건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업무 방해하고 그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과거 방송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실 업무 방해하고 저작권 침해는 경찰에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너무 양이 많다고 해가지고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부천 원미경찰서를 3건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상하죠? 처음에는 이게 별건으로 해야 된다. 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명예훼손, 그 다음에 업무방해, 저작권 침해가 각 부서가 경제팀이기 때문에 따로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받아준대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같이 조사를 받았어요. 별건으로 따로 같이 함께해서. 근데 그게 관할경찰서로 넘어가더니 안 된대요. 이거는 많아서 요거는 따로 소장을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같이 포함이 계속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별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업무방해하고 저작권 침해는 사실상 조사를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사실상 안 했어요. 명예훼손 부분만 하고. 하나는 6개월 후에 했었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인터넷 신문을 통한.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먼저 고소를 훨씬 일찍 했었거든요. 몇 달 전에. 훨씬 일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검찰에서 이게 판단을 했거든요. 처분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당사자가 그 공선법 위반 때문에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재판이니까 이제 그게 다른 직업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뭐라고 하죠? 키핑돼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거 큰 사건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조사를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환을 못 하고 그 관할 검찰청에서 지방청에서 몇 달을 묵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재촉을 하니까
그걸 다른 데로 지금 다른 큰 재판 받고 있는 데로 보내달라. 그래서 또 가가지고 몇 달 동안 묵은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이 끝나니까 또 원래대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거의 1년 반을 묵힌 거예요. 원래 검찰에 넘어가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이었거든요. 명예훼손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가면 한 3, 4개월? 길어야 3개월, 4개월. 그게 처리가 돼가지고 기소가 돼야 되는데 1년 반을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게 1년 반을 묵힌 겁니다. 그것도 검사가 3번이나 바뀌어가지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에서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될 시간이 거의 임박을 한 거죠. 갑자기 최근에 부르더라고요. 대질 신문을 한다고. 그쪽에서는 뭔 잔뜩 가져왔어. 뭐를 이렇게 미리 연락을 했는지. 별로 관련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잔뜩 가져왔고 저는 그냥 일단 부르니까 갔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추가 자료를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제출하래요. 빨리. 그래서 제가 우편으로 2번인가 제출을 했는데 종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시간이 임박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1년 반 끌던 것을 증거 불충분. 증거를 더 보냈는데 그건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2번이나 보냈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2번이나 보내고 제가 추가 조사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꾸조차 연락조차 없고 그 대질하고 나서 뭐 검사가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불성실하게 제 입장에서는 얘기를 안 들어요. 나중에 듣겠대요. 멀리서 한 3시간 걸려서 갔는데 그래서 자료를 보냈는데 검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처분 용지를 2번이나 보냈더라고요. 2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항고 준비를 지금 꼼꼼하게 하고 있어서 이번 주중이나 다음 주 초쯤에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뭐 항고도 어차피 50대 50이니까 저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가지고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사실은 1년 반을 끌어도 사실 그때 재촉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검사가 시간에 거의 촉박을 해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대방 의견 다른 거고 상대적인 거 제 얘기 들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항고 준비 꼼꼼하게 하고 있고요. 추가 자료 아는 동생이 도와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서 항고장을 좀 꼼꼼하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항고를 하게 되면 서울 고검으로 가서 되기 때문에 다른 검사가 맡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한번 공소를 제기를 안 하면 첫 번째 검사가 근데 이게 3번을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확실히 많이 보고 많이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판단한 게 뭐냐면 제가 어떠한 그 사람을 뭐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해도 싸다라는 말도 안 되는 법리 해석을 한 거죠. 제가 그거를 상담 끝에 확인을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드라마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드라마를 보고 알았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자력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력구제. 자력구제라는 법률 용어입니다. 사전적으로는 법률 절차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제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지만 쉽게 말해서 직접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검사는 제가 명예훼손을 하니까 상대방은 자력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검사가 잘못 판단을 한 건지 시간이 부족해서 판단을 한 건지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라면 그 사람은 대응을 하지 않고 방송이나 어떠한 똑같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우리나라 법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법리 해석을 검사가 못한 것인지 자,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제가 지금 누구 있나요? 백별 이사님이 있어요. 백별 이사님을 뭐 명예훼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칩시다.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을 했어요. 그러면 백별 이사님은 그 증거자를 체증해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면 됩니다.
근데 백별리사님이 똑같이 저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을 하면은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백별리사님이 저를 와서 한 대 때리면 당연히 뭐 마찬가지고, 때리거나 뭐 흉기로 찌르거나 는 더 당연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라고 해서 상대방도 똑같이 명예훼손하고 모욕하면 쌍방이 처벌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자력구제를 금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물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료를 갖고 와서 얘가 이렇게 나를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것이다, 이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검사가 내 명예훼손에서 그걸 판단하면 안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죄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자력구제는 우리나라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허위사실 유포해도 된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다는 얘기죠. 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검사가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이 주장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해서 추가 자료 정리 깔끔하게 해서 항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판단이 결정이 낸 게 아닙니다. 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났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 항고를 하면 그 기간도 충분히 있고, 뭐 이외 민사적인 방법, 형사적인 검사가 기소를 계속 안 하면 재정 신청이 있는데 재정 신청은 쓰레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차라리 더 보완해서 다시 고소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그것보단 그게 나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거 자료를 더 첨부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고소하시는 게 낫지. 재정 신청하시면 재판 다시 못합니다. 그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안 하면 먼저 민사를 한 다음에 민사를 통해서 그 죄가 있다는 걸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렸으면 좋겠고요. 뭐 검사하고 싸우는 것보다 억울한 일은 더 멍청한 일은 없어요. 검사가 얼마나 큰 조직인데요. 그냥 굽신굽신 해야 돼요. 자기가 억울해도 검사 보세요. 그 재판에서 검사한테 욕했다고 여자 검사가 같이 욕했다고 하잖아요. 분명한 원칙은 뭐냐면, 화난다고 해서 판사님이나 검사님한테 막말했다가는 가중처벌 받습니다. 괘씸죄로. 그래요. 법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절대로 흥분하셔는 안 돼요. 욕하셔도 안 되고, 예의 갖춰야 되고, 의상도 깔끔하게 입고 가야 되고, 존경하는 이런 얘기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그다음에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렇게 엮어서 같이 항고를 할 예정이고요. 업무방해와 저작권 침해는 깁니다. 공소시효가 길기 때문에 그것도 차츰차츰 상황을 봐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재판을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명예훼손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의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출판물 있잖아요. 그 미디어오늘 기자를 고소한 거는 무혐의 처분이 안 났어요. 다른 검사님이신데 조만간 바쁘시다고 하셔가지고 대질 신문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 기자분만 유죄가 되면 더 웃긴 거죠. 더 웃긴 거죠. 어차피 이것도 항고를 할 거니까. 그래서 그 출판물에 한 건 2명을 했는데 그 기자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처분이 그것도 거의 임박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사건만 임박을 한 거예요. 그 사람 거는 얼마 안 됐는데도 처리가 막 졸라 빠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소한 건은 그 여성분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 여성분이 그 공선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본인을 고발한 분 있잖아요. 그 여성분을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그 선관위에 고발한 그분 여성분을 고소하고 남편분도 또 고소를 하고요. 근데 둘 다 무혐의 처분돼서 다행히.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아니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는데 그
선관위에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서 고발하신 분이 그 여성분하고 남편분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한참을 액땜을 하셨어요. 결국은 최근에 무혐의 두 건 다 무혐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저만 남은 거죠. 이제 저만 남은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상대방이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가 저를 한 번도 안 불렀어. 나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천 원미서에서 담당 형사가 있어요. 그 형사가 저를 불렀어요. 내 말은 그러니까 첫 번째 조사했을 때는 이거 좀 안 되겠는데라고 했는데 이제 담당 형사가 뭘 열받았는지 내 말을 안 듣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옆에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인으로 부르려고요.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막 인정하라고. 막 이 사람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중간에는 제가 좀 흥분했다고. 그 열받잖아요. 옆에 형사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 되는데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느냐 안 받는데요. 검사에서 가서 검사한테 가면 그때 주면 된다고. 난 당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거라고 막 큰 소리. 난 그 사람이 왜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조사를 나오라고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왜 흥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놓고는 큰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당신 기소 의견으로 넘길 거라고 해서. 그러시라고. 근데 검찰에 갔는데 한 번도 안 부르는 거예요. 제 거 조사할 때는 대질도 하고 막 다 상대방 거 다 받았는데 부천 지원 쪽에서는 아예 저를 부르지도 않고 뭐 검찰에서 뭐 넘어갔는지도 안 넘어갔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럼 재판 신청했어요. 경찰 단계에서 반론할 기회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검찰 측에서는 부르지도 않고 뭐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니 그냥 뭐 자기들끼리 벌금형으로 기소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 신청을 했고요. 재판 진행 중에 있고 아직 뭐 정식적으로 왔는데 일단은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결정난 게 없고요. 상대방 진영에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하면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아직 결정난 게 없어요. 이제 자료도 많고 저도 준비를 하고 이제 뭐 국선 변호인이지만 하다가 이제 정 안 되면은 변호인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초반에는 그렇게 크게 보는데 이제 제대로 1심이 중요해요. 1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용어들을 이러다가 진짜 이러다가 법무사 시험이나 이런 거 보는지 아니겠지 모르겠지만은 아까부터 뭐 저 용어들 말씀드렸잖아요. 뭐 자력구제, 합리적인 의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법률 용어를 하나씩 배워가면서 결정된 거 없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판할 거고요. 그 당사자도 뭐 2심에서 일부 뒤집어지고도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주장하고 끝까지 싸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힘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고하는 거 제가 피해를 본 것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왜 1년 반을 끌다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검사가 확인하지 않은 증거 자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동생이 또 도와주고 있고 아는 동생이.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 듯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경찰, 검사, 그 다음에 마지막은 판사님이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만 이제 국선 변호사님께서 이걸 잘 몰라요. 인터넷 방송에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늘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 인터넷 방송이 어떤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결정난 거 아니고 시작도 안 해봤다는 거. 시작도 안 해봤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그 여성분과 관련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요. 같이 방송하고 뭐 과거에 또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안 좋죠. 끝까지 가면 서로 신경 쓰이고 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서로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 제가 그렇게 막 무슨 엄청난 죄를 하고 무슨 뭐 사진을 띄우고 뭐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랬으면은 뭐 입이 2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즐기는 것까지는 아닌데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응할 거고요. 다만 이제 내용이 너무 많고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저도 명예가 있고 제가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싸워보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와서 찔러보더라고요. 다른 사건은 없느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저를 고소했어요. 임방겔에 자신에 관련된 허위 사실을 글을 올렸고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에 올렸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살펴보니까 저희가 해킹을 당했잖아요. 지금 해킹을 언제 당했냐면, 저희가 해킹을 3월 24일하고 25일 날 당했습니다. 예. 저희가 그 해킹을 3월 25일, 24일과 25일 동안 대대적으로 해킹당한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글을 보니까 그 해커들이 저희 사이트의 글들을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나는 그걸 그냥 메인만 바꾼 줄 알았지, 메인만 바꾸고 일부 수정한지만 알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서버 웹호스팅 회사인 단독 웹호스팅 그 회사인 카페24와 저희 솔루션 개발사 네퓨 이런 쪽에 연락을 문의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뭐 재판부에 제출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글이 보면은 조악해요. 일단 조악하고 성씨도 다르고 내용이 뭐 이상하게 적어놓은 글이에요. 제가 쓴 글이 아니죠, 분명히.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고소한 사람은 유신이 쓴 거다, 100%. 예,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이 일단 이제 증인 출석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그 서버 회사 측도 그 다음에 저희 솔루션 인터넷 신문사 솔루션 개발사 쪽에도 이런 상황이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서로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증거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판단하기 어려웠을 때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에. 백별이사님 혹시 그 조항 아세요? 그럼 찾아봐 주세요. 뭐냐면 이게 이 글을 해킹범이 조작해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그 관계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쓸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사이트라고 해서 뭐 인방계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판단을 하겠죠. 그냥 저는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해커들이 참 다양한 짓을 하고 갔더라고요. 저희 사이트에다가. 근데 이후에는 이제 그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을 했어요, 다. 네퓨 쪽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게시판 툴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제로보드도 삭제하고, 그 모바일 제로보드를 통해서 또 침입을 했더라고요. 웹셀이라는 그 방식으로 심어가지고. 그래서 제로보드 그 예전에 모바일에서 하지수 썼던 거 삭제하고 이걸 다 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카페24 쪽에서 그쪽에서 침입을 하고 있다, 그거 삭제해야 된다, 그래서 삭제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소송이 지금 들어와서 재판을 하고 있고요. 뭐 금액은 크지 않은데 안 한 거잖아요. 그냥 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뭐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내고 말지, 재판하면 힘들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내 입장 그게 아니잖아요. 재판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해킹범이 와가지고 일부 조작해놓고 막 난리를 쳐놨는데, 그거 해킹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없어서, 그거 아까 누가 공개하냐고 안 하냐고 해서 그 부분이고요. 증인 불러다가 할 거고 증거자료 제출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재밌게 됐어요.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 폭행 사건이 묻힐 뻔했어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졌다라고 하면 제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폭행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검사님께서 뒤집었죠. 이 사람이 상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려 한다.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증거 사진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한 1년 몇 개월 가까이 끌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검사가 그 사진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데 날 새고 피곤한 저를 3시간 동안 옆에다가 앉혀놓더라고요. 대질신문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 상대방을 조사하고 난 3시간 동안 앉혀놓는 거 옆에다가 딱딱한 의자에다가 3시간 동안 앉혀놓는 거. 난 조사도 안 하고 이후에 조사한다고. 그래놓고 잠 한숨도 못 자고 그날 꼭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있는데 밤까지 안 보내면서 상처가 왼쪽이지 오른쪽이지 왼쪽이지 찍어보지 뭐 사진 있어요 뭐 그러면서 해가지고는 나중에는 그따위로 보낸 거야. 그날 상대방 피의자는 어머니랑 같이 왔더라고요. 난 별말 안 했어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보완을 해가지고 항고를 했죠. 기각됐어요. 재정신청을 했죠. 난 그럴 거였으면 재정신청을 안 했어요. 차라리 민사로 가는 게 낫지. 근데 기각됐어요. 최근에 뭐 물어봤었는데 최근에 뭐 그대로 가겠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이 저를 최근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뭐냐면 그 폭행 관련해서 본인은 안 했는데 내가 소문을 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근데 제가 그 조사를 받으면서 CCTV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재판으로 가면 오히려 폭행에 대한 연관된 재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그 불기소 됐을 때 무고죄는 안 된다고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그 CCTV나 그때 당시에 출입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 출입을 안 했어요. 근데 피를 흘리고 내려왔고 목격자도 있고 피를 흘리는 거를.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명예훼손 사건 때문에 재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또 민사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은 그거죠. 제가 자해를 했거나 찧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병원에 가니까 찧어서 그 상처가 나올 수는 없대요. 그다음에 그 상처 피 흘리는 거를 2명의 동생이 불러서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CCTV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출입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이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 CCTV와 그 자료를 가지고 왜 경찰의 의견을 뒤집어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하고 검사했으면 경찰 편이에요. 경찰도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이거 직접 때리는 CCTV가 없으면 어렵다. 근데 조사할 때마다 얘기가 바뀌니까 상대방에. 그래서 대질신문을 했어요. 대질신문을 하고 다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전화하니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형사님께서. 그분도 의견이 똑같았었거든요. 검사랑. 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명예훼손으로 건 사건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그럼 이제 재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면 CCTV 있으니까 CCTV 제공하고 그때 뭐 영상 목격자들 그다음에 참고인들 다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관련해서. 오히려 제 한을 아직 뭐 경찰 단계고 뭐 어떻게 검찰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분명히 이게 저는 무고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되고 하거든요. 맞죠? 근데 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면서 거기에다가 무고로 보기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확실한 때리는 영상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것이지. 예. 안 그럼 바로 무고죄로 했겠죠.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증거가 때리는 영상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혐의가 됐다면 당연히 무고죄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검사는 무고죄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건 거고, 예. 그 명예훼손 부분에서 그 폭행에 대한 진위를 밝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는 거죠. 예. 진단서를 못 댔으니까 저는 원래 제가 경찰에도 얘기를 했지만 전 처벌할 의사가 없었어요. 왜냐? 친한 동생들이고 안 볼 동생들도 아니고 술 먹고 실수한 거니까 그냥 형 술 먹고 그랬어 미안해 끝. 내가 북극곰한테도 그렇게 얘기했고 인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뭐 진심이든 아니든 그냥 술 먹고 실수한 거다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없었던 일, 이건 그냥 묻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일단은 뭐 다른 외압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는 하기 싫어요. 또 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게 왜 검찰 단계에서 뒤집어질 수가 있을까? 예? 검찰 단계에서 제가 옆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내용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한테 뭐 게이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둥, 남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계속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뭐 바지를 벗기고 뭐 어떻게 하려고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해버리니까 나는 또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사람들이 다 검찰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왔다 가면서 다 보는데 그 치욕스러움은 다시 겪기도 싫은데, 그러나 이왕 이렇게 왔으면 피할 수 없으면 해야죠. 그렇게 있어요. 이제 다 말하니까 시원하세요? 그래서 아직 뭐 민사도 있고 이 검사가 기소를 안 할 경우에는 민사로 푸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사서 억울할 경우에 상담을 해가지고 CCTV 자료도 있고 그 시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그냥 이상한 논리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재정 신청 안 합니다. 재정 신청은 쓰레기 제도예요. 신문도 안 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불러다가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 재정 신청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증거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한 곳까지 하시고 증거 자료 더 모아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재정 신청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쓰레기 제도입니다. 진짜 그거는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서류만 떼주고 서류만 돼가지고 기가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재정 신청은 진짜 뭐 김앤장이나 무슨 뭐 이런데 아니면 그냥 쓰레기예요.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보완을 해서 하시거나 민사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죠? 뭐 이제 뭐 궁금한 거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약식 기소 벌금 그 재판이니까 뭐 법핏 옆방에 가네, 뭐 구속되네, 법정 구속되네, 뭐 잡혀가네 그런 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죠? 그 재판을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뭐 여러 가지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이긴다 걱정하지 말자라고 하셨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설레발이 안 까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성심성의껏 증거자료 정리해가지고 임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니지 BJ 명예훼손 첫 번째 한 2년 넘었죠. 첫 번째 걸었을 때는 벌금 70만 원이었고요. 최근에 건 건 300만 원 확정됐다고 합니다. 예, 최근에 300만 원 확정됐다고 지금 세 번째 건이 있습니다. 리니지 BJ는 안심할래야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거 대륙의 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염산 테러하겠다. 그리고 뭐 중국 킬러 고용해서 죽여버리겠다. 요 자료가 있으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리니지 BJ 불법 사설 서버는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만 벌금 70만 원 먹겠답니다. 그 수많은 돈을 벌고 나는 좀 세게 나올 줄 알았더니 벌금 무슨 뭐 게임 산업법 뭐 위반인가 70만 원. 네. 그렇게 기소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뭐 다음에 또 하면은 똑같은 범죄를 똑같이 하게 되면은 계속 강화가 되니까 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그러게요. 아니 귀찮아 한다니까. 귀찮아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설 서버가 지금처럼 범람하는 거지.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귀찮아하고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무슨 뭐 얘기를 해봐야 제가 거기 먼 곳까지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뭐 메일 보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따위로 처분을 해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시원하십니까? 재판 진행 상황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그쵸? 그래서 악플러 분들은 아쉽겠지만 구속되고 뭐 잡혀 들어가고 뭐 구속 들어가고 잡혀 들어가고 법정 구속될 줄 알고 기대하신 분들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참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누구 만나느냐, 검사님, 판사님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고요. 변호사 선임 누굴 하느냐에 따라서 180도가 바뀝니다. 180도 더하기 180도. 그러니까 법이라는 진짜 내가 저기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했었거든. 약식 명령이잖아요. 350만 원을 350만 원을 달래요. 형사 사건 약식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만약에 무슨 징역형이나 이런 거였으면은 더 비싸겠죠. 그쵸? 350에 한다는데 장담을 못하고 그래서 정말 겪어보면서 알아요. 제가 이렇게 겪어가면서 앞으로는 뭐 이런 실수도 안 하겠지만은 더 철저하게 해가지고 이런 실수 안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우리나라처럼 나홀로 소송이 힘든 나라가 없고 국선 전담 변호사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한 달에 맞는 사건이 40건, 50건까지 됩니다.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주장한 것처럼 법률구조청, 지금 법률구조공단 필요 다 때려 부시고 법률구조청을 만들어서 로펌 출신이든 많은 그 변호사분들을 해서 법률구조청에 전담 변호사로 해서 진짜 현실성 있는 변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의 목소리가 들려해서처럼 거기에 윤상현처럼 그런 변호사까지는 바라질 않습니다. 최소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은 줘야지. 대부분의 국선 변호사인들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그냥 내고 말지. 그냥 첫 번째, 제 국선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죄 인정하고 벌금 깎아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상당수가.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검사가 기소했으니까 그냥 인정하시고 깎아달라고 하시는 게 낫다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겪어보면 얼마나
저같이 약식 기소된 사람들도 이렇게 답답한데 뭐 그 징역형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절도라든가 강도, 살인 뭐 이런 중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을 내가 몸소 느낀 게 뭐냐면 진짜로 그리고 그거 아세요? 국선을 쓰든 누굴 쓰든 법을 알면 빠져나가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우리가 보면 범죄자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실제 그런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 같은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못 빠져나가도 법을 빠삭하게, 그러니까 교도소 들어가면 그런 것들만 알려준대요. 진짜 속성으로 이렇게 하면은 법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라는 게 그게 있대요. 수첩 같은 거 이런 게 돌아다니는 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요리조리 걔네들은 빠져나온대요. 우리가 뭐 교도소를 안 들어가 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민변이다, 뭐 정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다, 이런 소수의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러니까요. 변호사가 350만 원 달라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힘들죠,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하면은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제가 좀 돈이 있나 보구나. 국선 쓰면 그러잖아요. 국선 쓰면 제가 돈이 없나 보구나. 변호사 쓰면은 좀 변호사도 급이 있으니까 판사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1심인데 누가 나왔네. 솔직히 말해서 1심인데 강용석 나와 있어 봐. 1심 재판인데 강용석 서울 법대 나오고 법대 대학원 나오고 하버드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 딱 앉아 있어 봐요. 그쵸? 강용석 무시하시는데 강용석이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무시할 인맥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띄워주는 게 아니라 법조계에서 우리가 저 방송에서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돈 안 모아놨어요. 인방계에서 제가 천벌을 받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자기 빚 뭐 3천 있다고 해서 캠코더 받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밝혀달라고. 그러면 저도 숨겨져 있는 돈, 인방계에서 맨날 뭐 통장에 2억설, 북극곰이 그랬다고 했는데 북극곰이 그런 적 없대요. 제가 직접 밤인데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없대요, 죽어도.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달라고 했더니 동영상이 안 나와요. 뭐 내 통장에 2억 원이 있다, 없어요, 진짜. 하늘을 뭐 내가 신을 믿으니까 신을 걸고 얘기해라. 뭐 가족을, 부모님 걸고, 없어요.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할 정도로 저번에 이벤트 해가지고 받은 거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이벤트에서 받은 거 외에는 없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것도 이제 뭐 운영비로 조금 갈가 쓰고 뭐 내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없어요.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제가 의심되면 어떻게든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내 주세요. 그럼 제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저를 아껴준 애청자분들한테 제발 좀 밝혀주세요. 북극곰이 얘기했다고 해서 전화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동영상 혹시 그 북극곰이 얘기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없대요.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으니까 제발 미치겠으니까 제가 돈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좀 입증해 주시면 제가 다 뱉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벤트 때 그 받은 거 외에 그때 시청자분들이 쏴주신 거 외에 제가 뭐 1,000만 원 단위로 뭐 이렇게 많은 돈으로 어디에다가 몽태규로 땅을 사놨다든가 예금을 해놨다든가 빼돌렸다는 거 밝혀주시면 그 돈 다 그 주라는 데 다 주겠습니다. 뭐 어디 단체든 어느 기부단체 그분 이름 밝혀낸 사람 이름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통장에 1,000만 원 입금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날짜 지키는 거 아시죠? 날짜 지키는 거, 입금 날짜 지키는 거 아실 거고.
하늘을 우러러 제 사랑하는 가족들 내 15년 방송 생활을 걸고 저는 그런 거짓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돈 있는데 돈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재정 있는데 재정 없다고 한 적 없고,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 밝히시는 날 제가 방송 그만두는 날이네요. 2013년 7월 18일 0시 35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러겠죠. 누구 꺼준 거 아니야? 빌려준 거 없어요. 다 포함해서 다른 사람 채권 빌려준 거 뭐 빼돌리는 거 다 포함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털어보세요. 털어서 나오면 다 뱉어내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시청자들 앞에서 방송을 하겠습니까? 자,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밝혀내시면 그거는 다 뱉어내는 겁니다. 얼마든지 밝혀내세요. 자,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감사합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고한다고요. 아까 초반에 했는데 미쳐버리겠네. 아님, 아까 얘기 다 했어요. 그 증거불충분 그 시간 부족해서 나왔는데 항고 준비하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항고장 제출할 거라고, 민사로라도 밝혀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가는 이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네, 아직 종료가 안 됐다고요. 결론이 난 게 아니라고요. 재판을 한 적도 없고요. 다시 처음부터 고소 말고요. 고발이요? 고발에 대해서는 시크릿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가 누굴 고발한 거를 얘기해달라. 고발은 신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고발을 누가 한 것 같다. 이건 안 돼요. 불법이에요. 예. 고발에 대해서는 고발인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그걸 진술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게 돼 있어요. 고발한 사람을 나중에 재판할 때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고소는 모르겠는데 고발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뭐 사자TV가 개별적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으면 공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공개를 굳이 해가지고 논란의 여지를 밝힐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소문이 나요. 뭐 인방겔에서 제가 뭘 고소했다, 누가 고소했다더라, 이런 추측은 위험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고한다니까요. 무슨 수사권을 항고를 거의 지금 서류 작업은 완료가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발하는 거 두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고발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고발하는 거는 그 길거리에서 여성 섭외해가지고 술 먹여서 음란 방송하는 거 있죠? 그게 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륙에서 그 게이 포르노 30분간 튼 거, 그 다음에 모바일 자의행위 그거 포함한 거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성범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 거. 그 PC방하고 맥도날드에 전화해가지고 저기 그 성추행, 성희롱한 거, 그 세 건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거의 서류는 완성이 됐고요. 조만간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딱풀이요? 글쎄요. 딱풀까지 해야 돼요. 자, 일단 거기까지 결론을 내리고, 딱풀까지는 저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피소당한 거, 내가 소호할 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고발까지 하면 내가 조사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남이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발장을 제출하면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가서 고발인으로. 그러면 거의 한 건당 3시간 걸린다고 봤을 때, 그건 다른 분이 하시면 안 되나? 동영상이나 증거자료 많이 돌아다니던데. 굳이 제가 다 클린에 관련된 소송을 다 하게 되면 제가 뭐 전담 변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부 고소 브리핑 자, 오늘 만족하셨어요? 자, 오늘 고소 투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고소 방송 만족하셨으면 예, 만족하셨으면 자, 5를 쳐 주세요. 5. 네, 5. 이런 거 안 하는데 자, 5를 쳐 주세요. 5. 네, 손. 저도 한번 좀 따라 한번 해 봅시다. 자, 5, 손. 네. 아주 오늘 투명하게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했었죠. 원자력 발전소님 팝콘 5개 감사합니다. 5를 쳐 주세요. 5, 손. 오손도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릴지는 몰랐죠. 임방결도 놀랐을 거야. 고심을 하다가 거기까지.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 소송 진행 중인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투명하게 말씀드렸고 뭐 저도 가볍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시문님의 그 소송을 도움을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예, 다는 아니고 몇 건 뒤에는 엄청나게 큰 세력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고 아시죠? 예, 그게 개인 대 개인을 떠나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는 뭐 애청자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뒤집힐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힘든 거고 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쪽에서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많이 도와주시고 열심히 힘을 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겠다 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기든 지든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겠지만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소송이 그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뭐 더 이상 뭐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하여튼 그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인가 멈춰야 되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뭐 터트려 넣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유신이 재정 힘들다고 해놓고 빼돌린 재산이 있다. 그게 밝혀지는 날 유신이 방송 그만두는 날입니다. 제가 힘들다 하는데 내가 따로 빼돌려놓은 재산이나 돈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제 입으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녹화해 주셔도 뭐 어차피 녹화 파일 남을 테니까 누구 말대로 통장에 2억 원 몇 천만 원씩 쌓아놓고 여기다가 땅 사놓고 여기저기다가 다른 별창들처럼 꼽사리 해놓고 맨날 돈 없다고 시청자들 뜯고 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날 저는 사자TV 대표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죄를 짓는 것이고 제가 믿는 신에 대해서도 죄를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러분들, 인방갤러분들은 그것만 다른 거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밝혀내시면 그날이 유신이 쫑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UCC 까기 마치고요. 2부 잠시 후에 뉴스 까기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유신독설 2부 뉴스 까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 갤러리 살인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